FA50의 진가가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방산의 천덕꾸러기로 여겨졌던 FA50은 폴란드 진출을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의 인정을 받는 것을 뛰어넘어 불과 1년 만에 세계 방산업계의 큰 거목 중 하나로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FA50이라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FA50의 진가를 알리기까지 말도 못할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는데요. 문전박대당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FA50의 진가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현재도 꾸준히 업그레이드 중인 FA50은 동체급에서는 견줄 상대가 아예 없고 한 체급인 F16에 비견되기까지 하는 압도적인 성능을 갖게 되어버렸는데요. 상황이 이러니 그때 FA50을 도입했어야만 했다며 땅을 치는 나라도 있을 정도입니다.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더욱 성능을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는 데다가 그 속도가 무척 빠르니 이들의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또 한 단계 기술적 장벽을 넘어서려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FA50이 지금의 입지를 얻기까지는 수많은 나라를 찾아 문을 두들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엔 끝내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도 제법 많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FA50이지만 모체인 T50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만 해도 수출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오죽하면 카이조차 T50은 20년간 천덕꾸러기 신세였다라며 자주할 정도인데요. T50은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과 현대식 조종석 등 고성능 기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에 따라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그것도 처음으로 만든 초음속 고등운영기라는 꼬리표 때문에 기술 수준에 대한 의심도 있었는데요. 이 두 문제가 결합하여 국제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국산 전투기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대한민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단점을 만회하기보다는 장점을 살려 성능 향상으로 문제점을 극복한 것입니다. T50의 성능을 더욱 향상해 전술 임무운영기인 TA50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사실상 전술 임무운영부터는 실제 전술기를 운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TA50에서 체프, 플레어 등만 탑재하면 바로 FA50과 같은 스펙으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전술 임무운영기의 성능이 좋을수록 훈련을 위한 전술기 투입률을 줄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등운영기에서 곧바로 F16, F15 등의 전술기를 운용할 경우 크게는 1,000억 원이 넘는 가격대의 전술기로 풋내기 파일럿들의 전술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 대가 아쉬운 전술기를 훈련에 사용해야 한다는 건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인데요. 경제논리로나 안보로나 전술임문기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TA50을 도입한 이후 KF16 파일럿 양성을 위한 전체 훈련 기간이 3주나 단축되었고 KF16 자체를 이용한 훈련 소요는 기존 27주에서 8주로 무려 19주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FA50의 진가가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례로 필리핀은 FA50PH를 도입하면서 주력기로 삼았고 거의 10년 동안 전용 전투기가 없었던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력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라크는 경공격 및 정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FA50을 도입했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FA50, T50 등을 도입하면서 대중국 안보라인의 천병에 대한민국의 전투기를 세웠습니다. 이제 FA50이 훈련기의 한계를 넘어 전투기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FA50은 현대 군사 능력과 예산 제약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국가의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기존의 다목적 전투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기능과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A50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명 FA50 블록 20인데요. 그 시작이 바로 FA50 전용 소형화 A사 레이더입니다. 남다른 고평가를 받는 FA50이지만 사실 그동안 기계식 레이더, 공중급유 불가능 등으로 인한 한계점도 뚜렷했습니다. FA50은 F16과 같은 다른 항공기에 비해 페이로드 용량이 적어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 위항과 종류가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특
특정 시나리오에서 작전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FA-50 블록 20에서는 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른쪽 주입과 동체가 연결되는 부분에 공중급유 시스템을 장착하면서 페이로드의 한계를 완벽하게 해결한 건데요. 현대항공기 공중급유 방식은 크게 플라잉분과 프로브앤드로그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FA-50 블록 20은 프로브앤드로그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급유 호스 끝에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장착해 항공유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급유를 받는 입장에서는 프로브라는 장비를 장착해야 하기에 프로브앤드로그라고 불리는 건데요. 프로브앤드로그는 급유 체계가 매우 간단해 전용 공중급유기를 따로 개발하거나 도입하지 않아도 공중급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프로브앤드로그는 같은 전투기끼리 버디투버디 방식으로 공중급유도 가능한데요. 이쯤만 해도 이미 경전투기로서 더할 나위 없는 성능이지만 FA-50 블록 20의 진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FA-50 블록 20 전용 A사 레이더인 ESR-001을 개발하면서 아예 가치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A사 레이더는 하나의 대형 안테나를 사용하여 집중된 전파를 내보내던 기존의 레이더 시스템과 달리 각각의 자체 송수신이 가능한 수백 수천 개의 소형 안테나를 사용하는데요. 각 송수신 모듈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자체적으로 신호를 방출하고 리턴 신호를 수신합니다. 이 덕에 기존 레이더 시스템에 비해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심지어 표적 업데이트 속도 또한 대단히 빠릅니다. 또한 적 입장에서 더 넓은 범위의 주파수의 신호를 퍼뜨릴 수 있어서 탐지를 방해하거나 레이더에 간섭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게다가 작동 수명이 길고 유지관리 요구사항도 낮습니다. 오죽하면 A사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에 비해 최소 3-4배 이상의 전투력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FA-50이 업그레이드에 업그레이드를 더하고 체급이 한계를 초월하기 시작하자 세계 각국의 희비가 사정없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였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지난 2016년부터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FA-50은 남미 시장 개척을 위해 여기에 뛰어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원래 FA-50은 아르헨티나에 팔리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합하는 상대 기종에 밀리는 부분도 전혀 없었고 2017년 상반기만 해도 FA-50을 사실상 내정해놓고 자금 조달을 할 방법만 찾으면 도장을 찍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였죠. 재원이 마땅찮은 아르헨티나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전투기 구매 비용을 지출하면서 코로나 대처까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역량을 코로나 대처에 쏟아붓기로 결정했고 거의 다 왔던 FA-50 수출 협상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이 끝나고 아르헨티나가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하면 중지됐던 사업이 다시 가동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는 또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영국이었죠.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80년대에도 포클랜드 전쟁을 벌였을 정도로 사이가 몹시 나쁩니다. 영국은 FA-50 같은 고성능 전투기가 사실상 적국에 팔리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사출 자석을 포함해 영국제 부품 6종을 채용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사업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영국과의 교섭을 통해 설득해보려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과거에 자국 전투기의 예비 부품들을 영국에서 받아왔던 선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입장은 굳건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르헨티나 측에서도 돈도 없겠다 그냥 사업을 끝장내버렸습니다. 결국 수출 직전에 좌절된 아르헨티나 사업은 FA-50 수출 경력에 기록된 몇 번의 실패 중에서도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3년이 지난 7월 17일 아르헨티나가 마침내 FA-50 대신 구매하기로 결정한 기종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테자스였죠. 인도 언론은 최근 아르헨티나가 인도의 HAL사로부터 15대의 테자스를 구매하는 계약이 성사 직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별로 축하할 일이 되지 못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이 계약을 통해 공군의 초음속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던 8년의 암흑기를 끝낼 수 있게 되었지만
그걸 테자스로 하는 게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운영군인도 공군조차 개발 시작으로부터 33년 만에 테자스를 인도받았을 정도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잡음이 많았던 것이 테자스입니다. 사실 인도 공군은 아예 테자스를 채택하지도 않으려고 했었죠. 당연히 아르헨티나도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애초에 영국의 방해만 아니었다면 아르헨티나는 FA-50을 구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테자스는 그 시점에도 이미 아르헨티나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였고 FA-50 탈락 이후 오랜 고민 끝에서야 테자스 구매를 결정한 것을 보면 이것이 마지못해 고른 차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게 뼈아픈 점은 FA-50을 구매할 수 없었다는 점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못 샀는데 주변국들이 FA-50을 살 것 같다는 게 진짜 문제인데요. 아르헨티나를 왼수처럼 생각하는 나라들 중에서 FA-50 도입을 노리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우선 콜롬비아가 2021년부터 FA-50과 그 원본인 T-50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작년 5월에는 카이 수출 담당자가 직접 콜롬비아와의 2차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페루 역시 FA-50 도입을 검토 중인데 2015년부터 오래도록 관심을 보여왔으며 이때 이미 1조 원 규모의 사업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멕시코가 노후화된 F-5E를 퇴역시키고 FA-50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칠레도 T-50을 상당한 규모로 도입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아르헨티나는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아르헨티나는 가장 빠르게 FA-50을 도입해서 지역의 공군력 패권을 주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삐끗했더니 자기들은 아쉬운 대로 테자스를 써야 하는데 그동안 주변국들은 FA-50을 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폴란드처럼 FA-50을 인수한 후 뛸 듯이 기뻐하는 나라가 있지만 아르헨티나처럼 깊은 후회에 빠지는 나라도 있는 걸 보면 FA-50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 대한민국이 전세계 방산시장에서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